안녕하세요. 브라질의 손정수입니다. 오늘 브라질 뉴스 몇 가지 정리하여 여러분에게 공유하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먼저 지금 현재 브라질 확진자는 336만 명이 걸렸고요. 그 중에 이제 10만 9천 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최영사관에서 발표한 거에 의하면은 올해 4월부터 지금까지 25분의 한국 국적자 한인이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이 중 8분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진을 받고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최영사관에서는 이 한국 국적자, 그러니까 우리 한인이 돌아가시면은 신고 절차를 어떻게 밟아야 되는지 저에게 연락 주신 게 있어서 그 내용을 이 동영상 밑에 링크를 걸어 두겠으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고하는데 뭐 3주 정도 걸리고 절차가 좀 몇 가지 있습니다. 이 황망한 시기에 가족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그런 정보이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브라질 이제 보건부 안비사에서는 벨기에에서 개발한 백신의 검사, 그러니까 실험, 임상 실험을 허가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로써 러시아, 중국, 그리고 이제 영국에 이어서 벨기에 제품도 브라질에서 이제 임상 실험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릴지 뭐 이런 것은 뭐 몇 달 보고 해야 될 상황이니까요. 계속 주시하겠습니다. 또 요즘 병원들은 뭐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입구에서부터 뭐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의심 환자는 바로 분리되고 환자와 접촉한 사람들 아니면 검사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도 따로, 그리고 검사를 받았지만 뭐 건강에 문제 없다, 뭐 음성으로 나왔다 이런 분을 뭐 따로 접촉하는 등 이제 3가지 방법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현상을 가져오냐면요. 그전에는 뭐 몸이 좀 아프고 뭐 코로나 이렇게 뭐 감염 의심이 있다 그러면 오지 마라, 뭐 집에만 있어라, 이런 방침이었는데, 그러니까 모든 환자들이 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의심 환자다 라고 해서 이제 앞으로 이런 사람들을 이제 분리시키자 라고 해서 이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아파도 병원에 가면은 환자를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일반적인 진료도 거의 안 하고 있었고, 또 응급실에서도 환자를 안 받으려고 했는데, 이제 이 상황은 이제 앞으로 계속 가야 되는 거니까 병원들이 이 상황에 맞춰서 이렇게 환자들을 분류하는 방안으로 지금 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이제 주위 사람들도 뭐 수술이나 뭐 이렇게 뭐 진료나 검사나 뭐 이런 것이 밀렸던 것이 이제 앞으로 조금씩 이제 풀려나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많이 됩니다. 정치적인 상황에서는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뭐 브라질 볼소나로 대통령이 이제 뭐 코로나 뭐 확진을 받아서 뭐 그 주위에 있는, 그러니까 대통령궁에서 일하는 직원들도 전수 뭐 검사하고 장관들도 뭐 몇 명 걸렸고 뭐 이렇게 고생을 했는데, 현재까지 대통령궁에서 일하는 직원 중 178명이 확진을 받았고요. 그 중에 1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무서운 바이러스인데 뭐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상파울로 주지사도 얼마 전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국 같은 데서는 이해가 안 가죠. 아니 어떻게 정치나 이렇게 제일 위험하면 안 되는 인물들이 자꾸 걸리고 있느냐, 뭐 이런 상황인데요. 초창기에 데빗 우이피라는 의사는 한국으로 치면 뭐 질병관리본부 뭐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뭐 시작하자마자 4월 초에 바로 이 바이러스 걸려가지고 뭐 2주간 고생하다가 이제 그만뒀죠. 그러니까 이게 이러니까 신뢰가 안 된다는 겁니다. 본보기를 보여줘야 될 리더나 아니면은 그 의사들조차 이제 병에 걸리니 그냥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은 학부모의 79%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 학교를 개학하는 것은 위험하다라는 이제 조사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게 10월 초에 이 상파울루 주에서는 이제 학교를 다시 문을 연다고 하는데, 제가 지난주에 본 한 뉴스에 의하면은 이 지금 현재 이제 지방선거, 이제 상파울루 이제 시장, 그러니까 상파울루뿐만 이제 전국에 있는 시장들을 다시 뽑아야 되는데, 특히 상파울루 시장 이제 후보로 나온 사람들이 이게 참 예매하다라고 이렇게 말한 것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되던,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장이 다시 연임이 되던 뭐 새로운 시장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계약을 하게 되면 그 뒤에 일어날 폭풍이 뭐 무섭다 보니까 그냥 정확한 이제 포지션을 얘기를 안 하는데,
뭐 이러시다 보면은 뭐 10월, 11월, 12월 이렇게 하다가 아마 학교가 문을 안 여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일부에서는 지금 말이 나오는 게 그냥 2020년 전체 학기를 그냥 없애고 2021년에 이 학기를 그대로 그냥 대체하는 방안을 전국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뉴스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2020년이 5학년이었다. 초등학교 5학년인데 아무도 공부 못하고 졸업도 못하고 했으니까 그러면 2021년은 그냥 5학년 다시 그냥 5학년 시작하고 6학년 6학년 시작하고 뭐 이런 식으로 가자 뭐 이런 식으로 말이 나온다고 하는데 그냥 우려되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갑자기 바이러스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백신과 치료제가 확실히 나오기 전에는 계속 위험한 상황인데 이 아이들이 뛰어놀면서 공부하지 못하는 이런 초현실적인 상황이 참 안타깝습니다. 추가로 지금 뭐 전국에서 가장 큰 유통망을 뭐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 꼬헤이요, 그러니까 우체국이 지금 직원들이 총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임금 인상을 좀 해달라, 뭐 정기적으로 하던 그런 파업인 것도 있지만 요즘과 같은 이제 집에만 있는 시기에 격리 시기에 이제 물량도 많이 늘었고 또 위험에 처하는 상황에서도 일을 많이 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을 이제 고려해서 임금을 올려달라고 하는데 이 브라질에서는 뭐 2000년대 초만 해도 국민이 가장 신뢰하는 이제 국영 기업 중에 하나인 이런 우체국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사정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리고 전국망에 이 배달 시스템을 가진 그냥 크나큰 독점 기업인데 이 어려운 상황인 건 알겠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렇게 파업을 해버리면은 이 가끔가다 파업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보낸 거 뭐 받을 거 못 받고 참 문제가 많죠. 그러니까 다들 왜 그렇게 하는지 심정은 이해하는데 우리 국민들만 많이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편으로 받으실 것이 있다라든가 공과금을 용지를 받으실 것이 있으면 꼭 인터넷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동안 이제 브라질에서 시작을 해서 전 세계적으로 유행한 식당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무게로 재는 볼킬로 식당들입니다. 뭐 여기서 많이 접하시는 분들은 아는데요. 뭐 수십 가지 음식을 접시에 원하는 만큼 담아서 무게로 재니 뭐 가격이 합리적인 가격이죠. 그러니까 싼 가격에 내가 먹고 싶은 것만 먹는다라는 식으로 해서 유행을 해서 전국에 많은데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격리 기간 동안 문을 닫은 곳이 많고요. 또 하나는 연다고 해도 무서워서 사람이 가는 걸 꺼린다고 합니다. 사람이 꺼리는 건 이유 중에 하나는 뭐 몇 달 전에 난 뭐 한 실험에 의하면은 음식을 푸는 뭐 국자나 뭐 이런 집게에 의해서 접촉자들에 의해서 다시 바이러스가 옮겨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 뭐 새로운 시스템은 직원이 앞에서 원하는 것을 뭐 퍼준다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그렇게 한다는 건 불가능한 게 앞에 직원을 뭐 몇 명을 데려다 놓는 것도 비용도 많이 오르고요. 또 다른 조사에 보면 그 집계에 의해서 뭐 사람이 뭐 감염될 확률은 거의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보다 볼킬로라는 것은 하루에 최소한의 몇 명이 와서 먹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음식마다 파는 게 아니라 무게로 팔아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야 되는데 요즘 같은 시기에 이렇게 모이지 않는다라는 것이 확실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 아마 볼킬로는 이제 앞으로 사양 산업이 아니냐 뭐 이렇게 나오고요. 중요한 것은 음식을 통해서 사람이 이 바이러스가 전이되진 절대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음식을 따로 먹는다고 하는데 그 바이러스가 음식에 묻어서 다른 사람한테 이런 건 절대로 아니라고 하니까 이런 점을 좀 안심하시고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브라질이 이제 세계 최대 육가공 이런 회사들이 많은데요. 중국에 수출한 이제 닭고기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견됐다고 합니다. 바이러스가 어디서 발견되느냐 뭐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뭐 당연히 뭐 닭에서 발견된 건 아니고 뭐 포장지에서 발견됐다 뭐 이러면서 그러면 여기가 아니라 중국에서 감염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싸운다고 하는데 뭐 정치적인 싸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이런 음식을 통해서 사람이 이렇게 바이러스에 걸릴 확률은 없으니 이 점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한인 사회에서 뭐 대부분 뭐 하시는 이제 의류업에서 뭐 저도 이제 몇 달 전부터 이제 말씀드렸는데 온라인 판매가 어떻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저도 들리는 소문입니다. 제가 확인한 건 아니고 뭐 여러 사람들의 제보에 의하면은 그래도 이제 그나마 온라인으로 바꿔서 뭐 장사를 뭐 잘 하고 있다는 분이 몇 분 계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몇 년 전부터 준비하신 분이 있는가 하면은 이번 시기에 급하게 빨리 이제 적응하셔서 이제 바꾸는 상황이고요. 뭐 당연히 뭐 아직까지 뭐 하루 영업 시간이 6시간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빠른 시일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시장이 돌아올 확률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려우신 분은 계속해서 이 공부를 하시고, 제가 얼마 전에도 동영상을 올렸지만은 이 쇼핑몰이라든가 온라인 판매를 이거를 뭐 개념을 갖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의뢰를 해서 이렇게 만들어 달라 그러면은 비용도 많이 들지만 그것이 제대로 활용될 확률은 거의 없고요. 아니면은 이제 플랫폼이라고 일본의 기존의 상점, 온라인 상점이 있습니다. 그곳에 내 제품 올려서 팔면은 홍보도 하고 팔아주고 수금까지 해주고 하는데 수수료가 높습니다. 그러니 온라인 판매에 대한 개념도 제가 아래 이 동영상 밑에 링크를 걸어 둘 테니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요즘에 페이스북이나 뭐 인터넷 쓰시면은 몇 분 뭐 이런 연락도 받으실 게 있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브라질법이 이제 바뀌어서 개인 정보에 대한 이런 권한을 더 강화하기 때문에 다시 업데이트 하십시오, 뭐 이런 게 나오는데, 저도 그렇고 제 아내도 뭐 갑자기 뜨니까 이거 뭐 바이러스 아니냐 하는데, 맞습니다. 이게 브라질법에서 이제 개인 정보를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이제 법을 강화를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이런 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나 뭐 이런 회사들이 이런 데이터를 보냅니다. 확인하시라고. 그러니까 브라질법이 바뀌었으니 그 법에 이제 따라서 이제 새로운 정책을 시행하니 확인하십시오라고 하니까 그것은 꼭 확인해 보시고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적인 소식입니다. 요즘에 비가, 상파울루는 비가 많이 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뭐, 그러니까 북쪽이 뭐 50 며칠간 뭐 비가 오고 폭우가 오고 뭐 장마로 이제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요. 이 상파울루도 이제 비가 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내륙 지방으로 이제 자꾸 올라가겠지만은, 이 비가 오면서 추워야 되는 건데 안 추운 게 이상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은, 제가 이제 한국 날씨와 자꾸 비교해 보면은 한국이 극심하게 더우면 이곳이 극심하게 춥고, 뭐 그쪽이 뭐 추우면 이쪽이 덥고, 뭐 이런 게 비슷한 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북쪽에서 한국에 자꾸 비가 오고 하니까 그럼 여기가 그 많이 안 춥겠구나라고 했는데, 이제 갑자기 이제 폭염이 이제 많이 시작했죠. 그러면 이제 여기도 이제 앞으로 이제 며칠간 추워질 겁니다. 근데 추워지는 게 당연한 거죠. 이제 겨울인데 여태까지 안 추워졌다는 게 이상했던 건데 이제 추워지는 겁니다. 또 다른 점은, 저도 이제 얼마 전부터 자꾸 이제 뉴스를 나오는데, 우리 한인들이 사는 이 상파울루는 잘 모르시겠지만은 산타카타리나나 이제 남부 지방에는 이게 얼마 전부터 토네이도가 자꾸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회오리 바람이 이제 많이 일어나고, 또 원래 이게 남부 지방에는 태풍이 없습니다. 태풍은 이제 북반구 지역에서만 있는 거고 남부에는 없는데, 열대성 태풍이 아니라 열대성 기후 변화 뭐 이런 게 있는데, 그 이쪽은 원래 그런 태풍 비슷한 것이 없는데 얼마 전부터 계속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특히 그러니까 왜냐면 여기 브라질 항상 얘기하는 게 태풍이나 폭풍이나 지진이 있나 뭐이나 뭐 이런 게 아무것도 없다고 했는데, 이게 굉장히 많이 일어나면서 얼마 전에도 그런 회오리 바람으로 인해서 그냥 뭐 지붕도 날아가고 뭐 비가 많이 오고 물이 많이 차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뭐 사람도 한 명 죽었다고 하는데, 원래부터 이런 게 많이 자주 있다고 하면 준비할 텐데 아무것도 준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그냥 지붕 위에다가 슬래트 지붕 몇 개 놓고 몸만 조금 박아 놓으면은 원래 태풍이 없으니까 괜찮았는데, 갑자기 회오리 바람으로 일으키니까 그냥 다 날아가고 뭐 난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겁을 먹고 있는데, 저도 어렸을 때부터 이제 학교에서 배운 것은 여긴 그런 게 없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제가 이제 조사를 보면은 90년대, 그러니까 2000년대 초만 해도 잘하면 1년에 한 번, 아니면은 뭐 1년에 한 두 번 정도 일어나는데, 2005년, 6년도부터 뭐 4번, 5번, 6번 하더니 뭐 지난 2017년부터는 막 8번, 9번, 2020년에 지금 거의 한 10번 정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기후 변화로 지금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다라고 하는 말인데요. 그래도 좀 눈여겨 봅시다. 이렇게 자꾸 이렇게 이쪽에서 이렇게 회오리가 일어나고 하면은 피해도 많이 입게 되고, 우리도 그거에 대해서 좀 알고 있으면서 만약에 남부지방에서 산다라든가 여행할 때는 그것을 꼭 챙겨보고, 그러니까 날씨를 챙겨보고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환율입니다. 오늘은 이제 5.1로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뭐 지난 주말에도 5.3으로 이제 마감돼서 5.4가 되리라 했는데, 어제부터 조금씩 내리고 있는데, 그래도 연초와 비교해서 지금 거의 한 40% 정도 지금 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환율이 자꾸 오르니까 어려운 것이죠. 그러니까 물가도 지금 계속 변동사항이 있는 것이고, 파울로 게지스 지금 재무장관이 유명한 학자면서 실학자하면서 이제 그 현실적인 이제 주의로 이제 많이 유명하신 분인데, 그분 밑에서 일하는 이제 차관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지금 거의 다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강력하게 브라질 뭐 쓸데없는 이제 국영기업을 다 민영화시키고
뭐 씀씀이를 쉽게 씀씀이를 줄이고 그러니까 지출을 줄이고 뭐 세수를 늘리자 뭐 이런 식이었는데 이게 제대로 잘 안 되고 자꾸 지금 뭐 저렇게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기 밑에서 보좌를 해주고 자기 지지해줄 사람들이 지금 다 나가고 있으니까 저분까지 나가면 이제 누가 이 나라의 경제를 이끌어갈지 참 걱정입니다. 요번 주에도 또 몰사 파밀리아라고 해서 이제 이거 재난지원금 주는 게 또 풀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신청하신 분이 있으시면은 특히 어르신분 이렇게 그 받으신 카드가 있으시면은 꼭 그 은행에 가셔서 아니면 까이샬롯데리까 이 복권 판매소에 가셔가지고 지원금이 나왔는지 꼭 확인하시고 얼마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차분하게 제가 조금씩 설명드렸고요. 이제 다음에 또 중요한 소식이 있으면 다음 주에 또 여러분에게 인사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